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이 없는 백수라서인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빈둥거리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그나마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조각 같은 미남이며 성격은 남자답게 터프한 데다가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많이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입니다. 저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이런 논팽이인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골라 잡았는데 그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잘생기고 터프한 제 스타일에 반했는데 백수인데도 자기가 먹여 살린다며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닌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에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고 장모님 그리고 처제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처제는 아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빼어난 미인이지만 의외로 성격은 깐깐하더군요. 형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쳐도 우리 언니 굶어 죽지 않게 일 좀 해요. 이제 혼자도 아니니까 전처럼 빈둥빈둥 놀면 안 되잖아요. 이혼 당하기 싫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직장 구해요. 그리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눈치라도 있다면 월세는 내야겠죠? 라며 결혼 전부터 논팽이인 저를 반대했던 처제는 결혼하고 나서도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처제는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었기에 친해지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한 지 7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서서히 저를 향하는 눈빛이 많이 변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어 아내에게 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늘 거절했던 처제였기에 이번에도 거절당할까봐 조마조마했었어요. 다행히도 처제는 아내의 말에 승낙을 해주었고 그렇게 장모님과 처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처음으로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평소와는 다르게 검은색 망사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너 왜 밖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어? 어디 나가려고 그래? 하고 아내가 물어보았고 처제는 새로 산 잠옷인데 너무 편해서 입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상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전에 여자를 좋아하는 그 버릇이 또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처제는 본인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잘생긴 남자는 나중에 인물값하고 언젠간 떠난다면서 저를 흘낏 쳐다보더군요. 장모님은 처제가 저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낼까봐 화제를 돌려주셨고 여자만 3명 있는 곳에 남자가 들어오니 너무 든든하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켜주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닮아 다들 깔끔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제가 집안일도 잘하고 힘쓰는 일을 척척 잘해서 좋다며 제 칭찬을 해주시던 그때 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시던 까칠한 처제가 엄마, 남자가 있다고 든든한 거 아니야. 남자는 능력 있어야 돼. 돈이 최고라는 거지. 아니 형부는 돈 한 푼 안 벌어온 사람인데 도대체 뭘로 지켜주라는 거야. 형부, 얼굴 잘생겼다고 막 그렇게 까불면 안 돼요. 하며 손바닥으로 제 등을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약간 취한 것 같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 다음 처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하더군요. 아무리 거침없이 말을 하는 처제여도 야한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에게 왜 얼굴 하나만 보고 일도 안 하고 언니 속만 앓게 하는 형부를 만나 고생하냐며 혹시 밤에 너무 잘해서 놓아주질 않는 거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형부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화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장모님과 처제 앞에서 말없이 배시시 웃기만 하더라고요. 얘는 우리 박서방 얼굴 봐라. 그걸 무지하게 밝히게 생기긴 했지 않니? 아니 미선이 저게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겠니? 그것도 같이 보고 결혼했겠지. 하며 장모님까지 부끄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내는 제 눈치 한번 슬쩍 보더니 이상한 이야기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었고, 술 때문인지 처제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저를 안고 부비적대다가 머리도 만지고 등도 때리며 평소와는 다르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왜 자기들끼리 웃긴 이야기하면서 때리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역시나 처제의 그 때리는 행동도 조금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계속 이어가다가 장모님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내 역시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제와 단둘이 처음으로 남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제는 본인도 언니 못지않게 남자를 밝히는 여자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밤마다 그걸 잘해서 언니를 만족시켜주는 게 너무 부러운 데다가 자기도 그 기술을 보고 싶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당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처제, 아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아이 괜찮아? 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이 물 좀 떠다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고 말을 한 뒤 물을 떠온 사이 처제는 언제 주방에서 거실로 간 건지 소파에서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고 자고 있는 처제를 안고 방으로 옮기는데 술에 취한 여자는 너무 무거웠어요. 없는 것도 어정쩡하고 TV에서 본 것처럼 번쩍 안으려 해도 술 마셔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도저히 그렇게 앉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이 앉는 자세로 처제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나온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처제를 왜 그렇게 안고 가냐며 놀래는 겁니다. 에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무 일도 없었고 눕히려고 하는데 여보보다 너무 무거워서 힘이 안 들어가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라고. 무거우니까 잠깐 비켜봐. 하고 말하며 처제를 방으로 눕히고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다음날 처제는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순한 양처럼 저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형부에게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며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았으니 가족끼리 3박 4일로 놀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가는 여행인지라 다들 들떠 있었고 아내 역시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어 보였었는데 가서 푹 쉬라 하고 제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 뒤 들뜬 마음으로 여행지로 가는 도중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차와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고로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고 저와 장모님 그리고 처제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내를 제일 먼저 찾았지만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처제는 본인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며 크게 자책을 하더군요. 세 사람은 기나긴 병원 치료 끝에 회복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힘들어하다 이내 정신 차리고 그 집에 아내가 없으니 이제 따로 나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과 처제에게 그동안 감사했으며 아내가 없으니 이 집을 나가 따로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과 처제는 힘없는 여자 둘을 놔두고 어딜 갔냐며 같이 살자고 애원을 하더군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터라 당분간만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처제와 장모님과 함께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하늘로 돌아간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그러면 안 됐었는데 처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처제 역시 그런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건지 조금씩 먼저 저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고 다시 인연이 조금 지났을 무렵 처제와 술을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반주로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처제가 평소보다 더 이뻐 보였고 제 앞에서 애교를 피우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처제는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 제 품에 안기며 형부, 내가 형부 좋아하고 있다는 거 눈치챘죠? 우리 이제 서로를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건넸고 그 말에 저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본능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은 포옹을 했고 긴 입맞춤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으며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모님 몰래 조금씩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처제가 먼저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둘만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장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일이기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에 장모님께 처제와의 관계 그리고 혼인신고 올린 것까지 말씀드리니 처음에 화를 내시다가 조금 있으니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 모습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 장모님은 몇 년 전부터 둘 사이를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며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둘만 살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집을 얻어줄 테니 따로 살자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동네에서 소문이 다 퍼질 것이고 그 소문으로 인해 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처제와 저는 장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며 현재 제 아내가 된 처제는 이쁜 쌍둥이 딸을 임신 중입니다. 이 가정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